이 공장 내일이면 문 닫는다고요. 그래도 고쳐야죠. 엔진이든 사람이든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낡은 회색 세단 한 대가 공장 앞에서 덜컹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정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운전석에서 내린 노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엔진이 식었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태수는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엎드려 엔진을 열었습니다. 이 근처엔 정비소도 없고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그냥 고쳐야죠. 빚더미에 앉은 정비공이 무료로 차를 고쳐준 그날, 노부인은 조용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공장 앞에 멈췄습니다. 박태수 씨 맞죠? 그날 도와주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직한 기술자가 버려진 세상에서 그의 마지막 수리가 만들어낸 기적. 그날 그 차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탕! 은행 직원이 내려친 도장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을씨년스러운 산업단지 한 구석에 자리 잡은 태성모터스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녹슨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단말마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게 전부입니까? 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8세, 반백의 머리카락 사이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지만 식은 땀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네, 박태수 씨. 공장 압류 예정이고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해요. 은행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로봇처럼 감정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곳은 그냥 압류할 부동산 중 하나일 뿐이겠지만 태수에게는 지난 10년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었거든요. 결국 기술로는 못 버텼군요. 태수는 허공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빚더미에 파묻혀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말이죠. 은행 직원이 나간 후 태수는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리프트가 삐걱거리며 올라가고 곳곳에 쌓인 부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우수 정비업체 인증서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모든 것이 패배자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이 머문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파란색 파일 하나. 그 안에는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운대기업 개발팀 팀장 박태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014년 태수는 청운대기업 기술개발팀의 핵심 인재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동료들은 태수를 보며 저 사람은 엔진과 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태수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리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이사님이 정부 지원금을 이상한 곳에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후배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져온 자료를 본 순간
태수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개발팀 이사가 국가 프로젝트 지원금 50억 원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돈의 일부는 가짜 부품 구매를 통해 자신의 친인척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정직한 기술자로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국정감사실에 신고하겠습니다. 태수가 내부 고발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태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신고 후 단 일주일 만에 태수에게 날아든 것은 징계가 아니라 누명이었습니다. 박태수 씨, 당신이 개발한 엔진 설계도에서 데이터 조작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성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인사팀장의 말에 태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기술, 밤낮으로 매달려 완성한 설계도가 조작이라니요. 더 기가 막힌 건 태수의 컴퓨터에서 실제로 위조된 데이터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심은 겁니다. 저는 절대로. 증거가 있습니다. 박태수 씨. 법정에서 보시죠. 그날 밤 태수는 물었습니다. 왜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정의를 외쳤는데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따르릉.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태수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났습니다. 화면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딸아이의 전화였죠. 아빠.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런 톤이었죠.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등록금은 이번에도 안 될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핸드폰을 꽉 쥐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말을 꺼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20살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부탁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어야 하나요? 지훈아, 아빠가. 괜찮아요, 아빠. 저도 알고 있어요. 편의점 알바비로는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하다는 거. 지훈은 오히려 태수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딸이었거든요. 태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이 자신의 마음처럼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한 학기 더 휴학하면 돼요. 어차피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미리 사회 경험 쌓는다고 생각할게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 뒤에 숨겨진 아픔을 태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컴퓨터 공학과에 가겠다며 밤낮으로 공부했던 딸. 대학교 1학년 때는 전공 수업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던 딸. 그런 지훈이 아버지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더 버티자. 엔진은 멈춰도 사람은 아직 살아있잖니. 태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 말이었죠. 과연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48세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네, 아빠. 저 믿어요. 아빠는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자거든요. 지훈의 말에 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딸만큼은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태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장 안은 죽음처럼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찻소리만이 세상과 자신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태수는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없던 공장에서 태수 혼자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낡은 공구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5년 된 공구함이었지만 아직도 윤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수에게 공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거든요. 함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온 동반자였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놈아,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일하자. 태수는 스패너를 집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고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기계와 공구만큼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공장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뭔가 이상한 소리였죠. 쇠가 갈리는 듯한 끽끽거리는 소리와 함께 엔진이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장났나?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동안 엔진과 함께 살아온 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과열, 그리고 벨트 개통의 문제. 오래 방치하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한 마당에 새로운 손님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시골 정비소까지 찾아올까요? 엔진 소리가 점점 더 심하게 들렸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이죠. 아, 몰라. 태수는 공구를 챙겨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장 앞 도로에는 회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엔진에서는 하얀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운전석에서는 누군가 당황한 듯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운전석 문이 열리며 한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여성이었죠.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품이 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 젊은이. 차가 갑자기 이상해져서요. 연기가 나오고 소리도 이상하게. 노부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처음 겪는 상황인 것 같았죠. 태수는 자연스럽게 엔진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태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냉각수 누수와 펜벨트 문제였죠. 다행히 심각한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냉각수가 새서 생긴 문제인데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근처에 정비소가 있나요? 노부인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태수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제 정비소입니다. 태성 모터스예요. 그 순간 노부인의 시선이 태수를 다시 한번 자세히 훑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표정이었지만 태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태수는 공구 상자를 들고 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엔진 보닛을 열자 하얀 증기가 더욱 격렬하게 솟아올랐죠. 노부인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연기가 많이 나는데. 걱정 마세요. 보기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태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엔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엔진의 각 부분을 손으로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까지 맡아봤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처럼 세심하고 정확했습니다. 역시 냉각수 호스에 작은 구멍이 났네요.
그리고 펜벨트도 늘어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태수의 손길이 엔진 곳곳을 훑어갔습니다. 노부인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정비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단순히 고장을 찾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치 엔진과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태수는 공장으로 달려가 필요한 부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임시 호스와 새 벨트, 그리고 냉각수까지.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노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신가요? 보통 정비소에서는 견적부터 내주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는 묻지도 않고 바로 고쳐주네요. 태수는 손을 멈추고 노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호기심을 느꼈죠. 고칠 수 있는 건 그냥 고쳐야죠. 사람 일도 마찬가지고요. 태수의 대답에 노부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사람 일도 마찬가지라니 무슨 뜻인가요? 글쎄요. 제가 겪어본 일들을 보면 세상에는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계는 대부분 고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나 세상의 부조리는 쉽게 고쳐지지 않죠. 태수는 다시 작업에 집중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고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제대로 고쳐야죠. 노부인은 태수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남다른 신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많은 것을 겪었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20분 후 태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새 호스로 교체하고 벨트를 조이고 냉각수를 보충했죠. 엔진을 시동 걸어보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리비는 얼마나? 아, 그냥 드세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던 부품들이고 별거 아니었거든요. 노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순 없죠. 공짜로 해주시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괜찮습니다. 요즘 손님도 없어서 심심했는데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했네요. 태수는 진심으로 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기술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수입니다. 박태수? 혹시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기술이 정말 뛰어나시던데.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는 것이 껄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이 노부인에게서는 묘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청운대 기업 기술개발팀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그 순간 노부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들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태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청운대 기업이라. 그 유명한 청운대 기업 말씀이시군요. 네,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과거가 됐죠. 태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운대 기업에서의 시절은 그에게 영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불행의 시작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노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달까요? 정직하게 사는 게 독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부인의 목소리에 진짜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회사에서 불의를 보고 고발했다가 오히려 제가 범죄자가 됐어요. 기술 자료 조작 혐의로 해고당했죠.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옆에서 빗속에 서 있었지만 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셨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조작되어 있었거든요. 노부인은 태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정비소를 차리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끝이에요. 일주일 후면 문 닫아야 하거든요. 태수의 말에 노부인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태성 모터스 입구에는 폐업 안내 플래카드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계 소리로 가득했던 공장은 이제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공간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아 보였죠. 10년이었는데 태수는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청운대 기업에서 쫓겨난 후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이곳이었는데 결국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자녀 부채 처리를 위해 개인 보증까지 서라고 했고 앞으로 몇 년은 더 고생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빠, 이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 낡은 공구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딸아이는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쉬고 아버지의 정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이런 짐까지 져야 하는 딸을 보니 태수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것들은 우선 창고에 보관해 두자.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이 올 거야. 사실 태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48세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업계에서는 자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었는데 누가 고용해 줄까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저도 믿어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에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 앞에서만큼은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수가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엔진 소리가 아니었죠. 무겁고 깊은 소리, 고급차의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올까? 지훈이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 한 대가 천천히 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어두워서 안이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보통 사람이 탈 만한 차는 아니었죠.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비 때문에 온 사람들일까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태수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태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장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운산업 비서실의 김비서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청운산업?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청운대 기업의 모회사가 청운산업이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들이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무슨 일로 저를? 차 안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김 비서는 뒷자리 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망설이는 사이 차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엔진을 고쳐주신 분, 기억하죠?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주 전 빗속에서 차 고장으로 곤란해하던 바로 그 노부인이 고급 승용차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2주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품격 있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범상치 않았죠. 어르신? 그때 그분이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세요, 박태수 씨. 할 말이 많습니다. 노부인의 목소리는 2주 전과는 달리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영문을 모른 채 차에 탔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에 감촉이 낯설었죠. 지훈아, 아빠가 잠깐 다녀올게. 집에서 기다려. 네, 아빠. 조심하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노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2주 전 일 기억하시죠? 제 차를 고쳐주셨는데.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어떻게 저를... 그날 당신이 해준 말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고칠 수 있는 건 그냥 고쳐야 한다고 하셨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자신이 한 말이었죠. 사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한 말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꿨다고요? 태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대화였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노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태수 씨, 당신이 청운대 기업에서 겪은 일,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태수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내부 고발을 했다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작된 사건이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 노부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께서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노부인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미령입니다. 청운산업 창립자이자 회장이에요. 세상이 뒤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청운산업 창립자라니, 그러면 자신의 전 직장인 청운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해고시킨 제 아들이었습니다.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정직한 기술자를 내쫓고 부정한 사람들을 감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진실의 목소리였거든요. 제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장미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이 노부인의 가족이 있었다니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께서 왜 갑자기 저에게... 박태수 씨, 그 사건 이후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장미령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간 품어온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기술력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당신을 내쫓은 후 제대로 된 기술자가 하나도 남지 않았거든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장미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개발하던 하이브리드 엔진 프로젝트도 결국 실패했어요. 다른 기술자들이 이어받았지만 아무도 당신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태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밤낮으로 매달렸던 그 프로젝트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청운대 기업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멈췄고 정부 프로젝트에서도 연이어 탈락했어요. 결국 3년 전에는 사실상 부도 직전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장미령이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직한 기술자를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이에요. 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간의 고통이 떠올라 화가 났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쌓인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딸 등록금도 못 대주고 빚에 쪼들리면서 살았는데. 압니다. 장미령의 단호한 대답에 태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죄스럽습니다. 장미령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당신에게 진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국가산업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주했어요.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사업입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로 자신이 10년 전에 하던 연구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다른 어떤 기업도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려 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다면서 말이에요. 장미령이 서류를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기술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딱 한 명 있다는 걸.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국가산업부 프로젝트 마이너스 전기엔진 복원사업 총괄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설마 당신이 10년 전에 설계했던 바로 그 엔진이에요. 정부에서 그때 당신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다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태수는 서류를 넘겨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예전에 그렸던 설계도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청운산업을 되살려주세요. 장미령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대 노인이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에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드세요.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10년 전에 진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청운산업의 기술이사로 와주세요. 당신이 꿈꿨던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태수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회였지만 10년간의 상처가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시간을 주세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요? 이 서류만큼은 꼭 읽어보세요. 당신의 기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태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포기했던 모든 꿈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태수 씨, 네. 2주 전에 당신이 제 차를 고쳐주면서 한 말 기억하나요? 고칠 수 있는 건 그냥 고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제가 망가뜨린 것도 고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당신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차가 태수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김 비서가 문을 열어줬지만 태수는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정말로 저를 믿으시는 건가요? 10년 동안 실패만 거듭한 사람을 말이에요. 장미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태수 씨, 진짜 기술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술자예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미령에게서 받은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태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48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특히 딸 지훈을 생각하면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자로서의 본능, 그리고 미완성된 꿈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아, 그냥 한번 봐보자. 태수는 결국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렸던 설계도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그린 게 맞아. 태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도면 곳곳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세밀한 기술적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띄었죠. 여기 연결 부분이 아직 불완전하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텐데. 어느새 태수는 연필을 들고 도면에 수정 사항들을 적어 넣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줄기가 갑자기 터진 것 같았죠. 그래, 이렇게 하면 효율성을 30%는 더 높일 수 있어. 태수는 흥분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술자로서의 희열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지훈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불이 켜진 거실을 보고 걱정이 된 모양이었죠. 지훈아, 깼구나. 미안, 불 켜놓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지훈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서류를 흘끗 봤습니다. 복잡한 기계 도면들이 가득했죠. 이게 아빠가 예전에 하던 일이야.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딸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와, 정말 복잡해 보여요. 아빠가 이런 걸 만드셨던 거예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학생인 그녀도 이런 정밀한 설계도는 처음 보는 것 같았죠. 응, 자동차 엔진이야.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특별한 엔진이지. 멋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보고 계세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사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말이야.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아빠가 다시 엔지니어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태수는 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딸에게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게 될 테니까요. 아빠, 전 아빠를 믿어요.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도전하는 아빠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랑스러워요. 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10년간 쌓인 두려움을 녹여내는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 지훈아. 아빠가 힘낼게. 그날 밤부터 태수는 본격적으로 설계도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폐업한 공장이었지만 전기는 아직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구석에 있던 낡은 컴퓨터를 켜고 설계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지만 손에는 아직 감각이 남아 있었죠. 역시 기술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구나. 태수는 감탄했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한번 익힌 기술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밤새도록 태수는 설계도를 수정하고 개선했습니다. 10년 전의 아이디어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연구했죠. 어느새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아빠, 도시락 가져왔어요. 지훈이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일하는 아버지가 걱정됐던 모양이었죠. 지훈아, 고마워. 그런데 언제 준비한 거야?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아빠가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 저도 응원해야죠. 딸의 정성스러운 도시락을 받아든 태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지훈아. 아빠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 꿈도 이뤄주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거야. 아빠, 전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아빠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거든요. 태수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이죠. 컴퓨터 화면에는 새롭게 개선된 엔진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거쳐 더욱 완벽해진 태수의 기술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3개월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국가 신에너지 기술 발표회라는 현수막이 걸린 대형 전시장은 기자들과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수는 무대 뒤에서 긴장한 채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서는 공식 무대였거든요. 태수 씨, 준비되셨나요? 장미령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는 태수에게 최고의 연구 환경을 제공해 줬습니다. 새로운 연구소, 최신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까지 태수는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엔진 상태도 완벽합니다. 태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으로 매달린 결과 10년 전보다 훨씬 진보된 하이브리드 엔진을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 혹시 오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장미령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지만 태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0년 전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습니다. 태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운테크 기술이사 박태수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객석에는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자리였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기술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기존 엔진 대비 연비는 40% 향상되고 배기가스는 70% 감소시킨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태수가 설명하는 동안 무대 한쪽에서는 실제 엔진이 설치된 차량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노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죠. 그럼 이제 실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수가 차에 다가가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키를 잡았습니다. 제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웽, 조용하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존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하고 효율적인 소리였죠.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재 연비 표시를 보시면 리터당 25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엔진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태수가 계기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태수가 말하자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객석 한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태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청운대 기업의 전 대표이사 장미령의 아들인 장성호였거든요. 10년 전 자신을 해고시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장성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 기술은 박태수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태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우리 청운대 기업에서 개발하던 겁니다. 박태수는 그때 자료를 훔쳐갔어요. 장성호의 주장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죠. 태수가 마이크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 기술은 제가 10년 전에 직접 설계한 것이고 지난 3개월 동안 더욱 발전시킨 겁니다. 증거가 있어요? 장성호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태수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설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조작했던 증거 자료들도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대형 스크린에 태수의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의 원본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개선 과정까지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것 보세요. 태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첫 설계도, 그리고 여기는 당신들이 조작해서 만든 가짜 자료입니다. 코딩 방식부터 완전히 다르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태수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증거 자료입니다. 10년 동안 보관해왔어요. 장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장미령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진짜 개발자는 박태수 씨가 맞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사건도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기술자가 부정한 사람들의 희생양이 된 거죠. 그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침내 전체 객석이 기립박수로 가득했죠. 태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만에 받는 인정이었거든요. 6개월 후 경기도 외곽산업단지. 한때 태성모터스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청운테크라는 새로운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한 공장에서는 활기찬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아빠,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지훈이 새 연구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최신 설계 장비들과 고성능 컴퓨터들이 가득한 이곳은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았거든요. 나도 가끔 꿈 같아.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난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 수주 성공, 특허 등록,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회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그런데 아빠 대학교 복학 준비는 다 됐어요. 다음 학기부터 정식으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의 밝은 목소리에 태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의 꿈을 다시 이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야. 아빠가 늦게나마 해낼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아빠, 전 처음부터 아빠를 믿었어요. 진짜 기술자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항상 생각했거든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팀으로 새로 합류한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죠. 팀장님, 첫 번째 양산형 엔진 테스트가 완료됐습니다. 김지훈 연구원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결과가 어때? 예상보다 더 좋습니다. 연비는 목표치를 5% 초과했고 배기가스 배출량도 기준치보다 10%더 낮게 나왔어요. 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과였거든요. 모두 수고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기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저희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젊은 연구원들의 존경하는 눈빛을 받으며 태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후배들을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오후 늦게 태수는 혼자 공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반년 만에 이렇게 변한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죠. 회장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우리 기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장미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태수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눈치가 빠르시네요. 장미령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셔야죠.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거든요. 장미령이 공장 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망가뜨린 것들을 당신이 다시 살려내 주셨으니까요. 회장님, 박태수 씨,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이 회사를 그리고 이 기술을 잘 지켜주세요. 당신이 꿈꿨던 대로 사람을 위한 기술로 만들어 가세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믿어주신 그 마음, 저도 후배들에게 전해주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장미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에는 따뜻한 노을이 비치고 있었죠. 박태수 씨, 그때 당신이 제 차를 고쳐주면서 한 말 기억하나요? 네, 기억합니다. 고칠 수 있는 건 그냥 고쳐야 한다고 했죠. 사람 일도 마찬가지라고. 태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만난 그 순간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고칠 수 있는 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장미령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깨달았어요. 진짜 기술이 뭔지를 말이에요. 진짜 기술이요? 기술은 사람의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진짜 기술이죠. 태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진짜 기술자예요. 기계는 멈춰도 진심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장미령의 말에 태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달 후 장미령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평범한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 모인 것이었죠. 태수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키겠습니다. 진심으로 만드는 기술, 사람을 위한 기술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 청운테크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태수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왔죠. 태수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후배들을 이끄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습니다. 기술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진심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공장에는 오늘도 희망찬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